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IELTS입니다. IELTS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IELTS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풀이, 해석, 문법, 라이팅, 에세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영어에 대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IELTS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최단시간 동안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 하여튼 그런 공부법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만들 거고, 그리고 아마 한두 편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최소 3, 4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IELTS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영상을 먼저 만들어 드릴 거고, 저는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4년제 대학교 나오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다가 시험을 딱 봤더니 IELTS 정식 시험도 아니었고 그냥 모의고사를 한번 봤는데 4였나 4.5가 아마 4.5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딱 2달 동안 시험 공부를 했는데 6.5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조건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했던 공부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단기간에 한 6.5, 그 다음에 7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한 IELTS 4에서 4.5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랑 비슷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점수를 한 6.5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단축이 좀 가능하겠죠. 4나 4.5도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초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정도 전제 조건을 가지시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IELTS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시험의 특징,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IELTS는 여러분들이 절대 오래 끌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시험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1년, 2년 끌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월등히 높아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지 되겠지만 단기간에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시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높은 점수까지는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가 영주권 따시거나 아니면은 유학 가신 합격 점수가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래 끌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벼락치기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벼락치기가 가능한 시험이고 벼락치기로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기본 실력이 한 4에서 4.5다 그러면은 한 3달은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공부 기간을 맥시멈 잡아봐야 한 3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넘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게을리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이 2달 동안 나올 수 있는 이 점수 6이나 6.5 정도는 여러분들이 휴대폰 안 보고 딴짓 안 하고 안 놀고 공부를 딱 했을 때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 충분히 가능하니까 단기간에 조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질질 끌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두 번째로 IELTS의 특징이 뭐냐면 이 IELTS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영어 실력이 매우 빨리 늡니다. IELTS는 솔직히 말하면 좀 공부량을 좀 많이 요구를 하긴 해요. 어마어마한 단어, 듣기, 리딩 등이 단기간에 홍수처럼 여러분들의 뇌를 강타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단기간에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접근하시고 분명히 압도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다 겪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예요. 그동안 영어를 안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토익 공부 이런 거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나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정말 그 시험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영어 실력을 많이 키우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토익만 잘하신다면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영어 기본기가 조금 있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IELTS를 잘하신다면 영어를 좀 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IELTS는 영어 단어 수준 이런 것도 좀 높은 편이고, 물론 뭐 영어권 국가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그 기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모두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잘 설계된 시험인 건 확실해요. 변별력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ELTS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온다 하시면 그래도 나 영어를 조금 하긴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영어권 국가 가시면 또 아마 말문이 턱 막히시는 경험을 그래도 하실 거긴 한데,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되게 저는 좀 믿는 편이고, 캐나다든 어디 미국이든 영어권 국가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험을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 거예요. 그냥 아무 영어 공부 안 하시고 오셔서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안 늘 거를 이거 공부 한 두세 달 해놓고 오시면 한 1, 2년이면 굉장히 수월한 수준까지 영어 실력을 키워 올릴 수 있는 좋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IELTS의 특징, 마지막, 이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새로 이민 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유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학생들 중에 컬리지 2년제 가시려는 분들 중에 2년제를 보통 들어가려면 IELTS 점수가 한 6인가 6.5 정도 나오면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험을 도전조차도 안 합니다. 뭐냐면 뭔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고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시작할 엄두도 안 내세요, 보면. 그래서 컬리지 2년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유학원에 갑니다. 일단 유학원에서는 이제 물론 정직하게 IELTS를 보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패스웨이로 가세요. 여러분 영어 점수 없어도 돼요. 영어 못해도 되니까 어학연수 1년 가시면 1년 동안 어학연수 차근차근 하시면 패스웨이로 그냥 컬리지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웨이를 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어학연수를 하시면 컬리지 2년제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물론 어학연수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저는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학연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학연수를 했던 사람들만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정확히 평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닥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굳이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어학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는 IELTS를 공부를 2달 동안 하는 게 어학연수 이 패스웨이를 1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영어 실력이 훨씬 많이 빨리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컬리지에서 이 한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학생들 그 튜터도 하고, 제가 튜터를 꽤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근데 이 IELTS로 학교를 입학하신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패스웨이 하신 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꼰대 같은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제 경험에는 그랬어요. 아니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말은 뭐냐, 이 IELTS 시험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다라는 뜻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민 오신 분들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뭐 저처럼 30대 중반에 오셨거나 아니면은 40대 초중반에 오신 분들, 이분들이 IELTS에 대한 시험을 굉장히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주공사나 유학원에 가셔서 영주권 영어 시험 안 보는 주 어딘가요? 이런 걸 먼저 알아보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영주권 시험을, 특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 스트림을 박사를 내시려면 초전에 IELTS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좀 보세요. 저보다 연세 많으시거나 아니면 비슷하신 분들이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하시는 핑계가 뭐냐면, 나 나이도 많고 이제 공부하기 머리도 굳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IELTS 그리고 이거 점수 올리기 너무 어려워, 영어 공부 진짜 이거 남들 젊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해가지고 영어도 빨리 늘고 공부 조금만 해도 이거 점수 빨리 잘 나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왜냐면 난 나이도 많고 학벌도 안 좋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오히려 반대로 영주권을 점수로 주는 이 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IELTS 영어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한번 점수를 한번 구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유일하게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싸워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영어 점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별 두죠, 학벌 차별 두죠, 캐나다에서 경력 차별 두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는
영어 공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겠다고요?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점수까지 다 끌어올리시고 나서 그래도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발 유학원이나 아니면 이주공사에서 영어 점수 안 보는 주 어딘가요?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뭐 영어 점수 없이도 영주권 따는 법 뭐 이런 영상 좀 제발 찾아보시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데까지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인생이 편해지고 인종차별도 덜 당하실 거고 취업도 잘 되실 거고 영주권도 쉽게 받으실 수 있고